서준은 우편함에서 검은 봉투를 꺼내 들었다. 평범한 청구서나 광고 전단지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봉투였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서준님께. 발신인 나는 비어 있었다. 뭐지? 서준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당신을 특별한 게임에 초대합니다. 일시 2025년 11월 1일 오후 8시 장소. 강원도 평창 소재 에덴 저택. 참가 인원 7명. 게임 기간 7일. 규칙 1. 7일 동안 저택을 떠날 수 없습니다. 2. 매일 밤 자정 1명씩 심판을 받습니다. 3. 끝까지 살아남는 자에게 10억을 드립니다. 4. 게임을 거부할 경우 당신의 비밀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당신의 비밀을 압니다. 2018년 7월 23일 당신이 한 일을. 서준의 손이 떨렸다. 2018년 7월 23일.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7년 전 자신이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그날. 이럴 수가. 초대장 뒷면에는 주소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더 있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준은 창밖을 봤다. 아파트 맞은편 건물 옥상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는 순간 사라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초대장을 받으셨군요, 김서준 씨. 변조된 목소리였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당신은 누구야? 뭘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게임에 참가하세요. 11월 1일 정확히 오후 8시까지 에덴 저택에 도착하세요. 만약 안 가면? 웃음소리가 들렸다. 기계음 같은 섬뜩한 웃음. 그럼 내일 모든 언론사의 자료가 배포됩니다. 2018년 7월 23일 한강 다리에서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모든 증거가. 서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증거? 무슨 증거를 가지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그리고 당신의 핸드폰에 남아있던 문자 메시지 복구본. 충분할까요? 이건 협박이야. 협박이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게임에 참가하세요. 10억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겁니다. 만약 게임에서 지면? 침묵. 그리고 한마디. 그럼 비밀은 상관없어지겠죠. 당신은 이미 없을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봤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에게 10억을. 살아남는다는 표현. 게임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회사에 가지 않았다. 대신 인터넷으로 에덴 저택을 검색했다. 강원도 평창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저택. 한 재벌이 별장으로 지었다가 10년 전 의문의 화재로 폐허가 된 곳. 이후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모두 알 수 없는 이유로 버려졌다. 귀신의 집이라는 소문도 있네.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거부할 수 없었다. 7년 전의 일이 밝혀지면 인생이 끝장난다. 감옥은 물론이고 가족, 직장,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10억. 그리고 비밀을 지킬 수 있다면. 서준은 결심했다. 가기로. 31일 밤 서준은 짐을 쌌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하나 더.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작은 칼. 혹시 모르니까. 11월 1일 오전 서준은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다. 3시간의 운전. 끝에 울창한 숲속길에 접어들었다. 내비게이션이 꺼졌다. 신호가 없네. 앞으로 계속가자 철문이 나타났다. 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에덴 저택 사유지 출입 금지. 하지만 문은 열려 있었다. 서준은 차를 몰고 들어갔다.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따라 10분쯤 달리자 저택이 나타났다. 3층짜리 서양식 건물. 낡고 음산했지만 여전히 웅장함이 남아있었다. 주차장에는 이미 차 5대가 서 있었다. 벌써 5명이. 서준이 차에서 내리자 현관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나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
김서준 씨? 네, 그런데 당신은?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이정훈입니다. 변호사죠. 이정훈이 악수를 청했다. 서준은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택 안은 밖보다 더 으스스했다. 낡은 샹들리에 먼지 쌓인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초상화들. 거실에는 5명이 모여 있었다. 이정훈 변호사 외에 20대 여성, 30대 남자 둘, 60대 노인 1명. 자, 이제 6명이네요. 이정훈이 말했다. 1명 더 오면 시작하겠죠. 20대 여성이 서준을 봤다. 창백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 저는 최윤아예요. 대학생이에요. 김서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다. 30대 남자 하나는 박태수 건설회사 과장. 다른 하나는 한지호 프리랜서 작가. 60대 노인은 강철민 전직 형사. 전직 형사라니.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윤아가 물었다. 강철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약점이 있지. 모두 다 있잖아.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마지막 7번째 사람이 들어왔다. 30대 후반의 여성. 우아한 분위기였지만 눈빛은 냉랭했다. 송미연입니다. CEO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한번 훑어봤다. 이제 다 모인 건가요? 네, 이제 7명입니다. 이정훈이 시계를 봤다. 오후 7시 55분. 5분 남았네요. 뭐가 5분? 박태수가 물었다. 게임 시작까지.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다. 거실이 어둠에 잠겼다.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정확히 오후 8시 거실 중앙에 큰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났다. 하얀 가면, 표정 없는 얼굴. 환영합니다. 하얀 가면을 쓴 사람이 화면에 나타났다. 가면 뒤로는 완전한 어둠. 목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7명의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당신들은 저마다 어두운 비밀을 가지고 있죠. 화면이 7개로 분할되었다. 각 화면마다 날짜와 장소가 표시되었다. 김서준 2018년 7월 23일 한강대교. 이정훈 2015년 3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최윤아 2023년 11월 5일 서울대학교. 박태수 2019년 9월 14일 청담동 건설 현장. 한지호 2020년 6월 2일 부산 해운대. 강철민 2012년 4월 18일 강남경찰서. 송미연 2021년 1월 30일 판교 본사. 윤아가 비명을 질렀다. 저게 뭐예요?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죄입니다. 세상은 모르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비밀. 서준은 자신의 화면을 응시했다. 한강대교. 그날 밤. 게임의 규칙입니다. 첫째, 7일 동안 저택을 떠날 수 없습니다. 둘째, 매일 밤 자정 심판의 방에서 1명이 선택됩니다. 선택? 송미연이 물었다.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선택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숨긴다면 제거됩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가 나타났다. 제거됩니다. 미친. 이건 살인이잖아. 한지호가 소리쳤다. 살인? 여러분 모두 살인자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침묵.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다. 셋째, 투표로 심판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매일 오후 6시 최다 득표자가 자정에 심판받습니다. 넷째, 7일 후 살아남은 자 전원이 10억씩 받습니다. 스크린이 꺼졌다. 거실에 다시 불이 켜졌다. 도망쳐야 해. 박태수가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창문도 철창이 쳐져 있어요. 한지호가 말했다. 이정훈이 천장을 살폈다. CCTV가 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어요. 구석구석에 작은 카메라들이 보였다. 송미연이 소파에 앉았다. 우리 모두 약점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심판받을 것이냐죠. 협력해야 해. 박태수가 소리쳤다. 협력? 이건 생존 게임이에요.
이정훈이 나섰다. 일단 진정합시다. 저택을 둘러봅시다. 탈출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7명은 둘씩 짝을 지어 탐색하기로 했다. 서준과 유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무섭네요. 유나가 서준의 옷소매를 잡았다. 첫 번째 방을 열었다. 침실이었다. 벽에 이상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지하에. 지하실이 있나 봐요. 7개의 침실을 지나 마지막 방 앞에 섰다. 문틈으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서준이 문을 열었다. 방 한가운데 큰 의자가 있었다. 팔걸이에는 가죽끈이 묶여 있었다. 벽면에는 큰 글씨로 심판의 방. 의자 앞에는 마이크와 카메라 그리고 천장에 거대한 스크린. 유나가 방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금속 문이 하나 있었다. 작은 창문이 달린 문. 서준이 창문을 들여다봤다. 어둠 속에 무언가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 형상의 무언가. 유나 씨 나가요. 지금. 거실에 다시 모였을 때 모두의 얼굴은 창백했다. 심판의 방을 찾았어요. 2층 맨 끝. 서준이 말했다. 강철민이 끼어들었다. 나도 뭔가 찾았어. 지하실 입구. 1층 부엌 뒤쪽에 있어. 하지만 자물쇠가 잠겨 있더군. 박태수가 주머니에서 녹슨 열쇠를 꺼냈다. 이거 3층 다락방에서 주웠어요. 모두가 열쇠를 바라봤다. 송미연이 말했다. 확인해 봐야죠. 지금 7명은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나무문 뒤로 아래로 향하는 계단이 보였다. 강철민이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딸깍 열렸다. 들어가 볼까요? 이정훈이 손전등을 켰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지하실은 넓었다. 천장은 낮고 벽은 콘크리트였다. 그리고 중앙에 큰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7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각 파일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서준, 이정훈, 최유나, 박태수, 한지호, 강철민, 송미연. 이건 서준이 자신의 파일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파일을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8년 7월 23일 밤 한강대교의 사진들. 그리고 상세한 기록. 어떻게 이런 걸.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파일을 열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우리 모두의 비밀이야. 강철민이 중얼거렸다. 유나가 파일을 바닥에 던졌다. 누가 이런 짓을. 왜 우릴 여기 불렀어요? 바로 그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왜냐고요? 심판받아야 하니까요. 가면의 목소리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구냐고. 박태수가 소리쳤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게임이 끝날 때쯤 스피커가 꺼졌다. 칠흑 같은 침묵만이 지하실을 채웠다. 지하실에서 올라온 7명은 말이 없었다. 각자의 파일을 손에 쥔 채 거실로 돌아왔다. 이제 어떻게 하죠?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송미연이 파일을 소파에 던졌다. 뻔하죠. 서로 의심하다가 내일 오후 6시에 투표하는 거예요. 이정훈이 시계를 봤다. 지금 밤 10시입니다. 일단 오늘은 쉬는 게 좋겠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테니까. 쉬라고요? 이 상황에서? 박태수가 비웃었다. 그럼 뭘 하시겠어요? 밤새 서로 감시하고 있을 건가요? 강철민이 일어났다. 변호사 말이 맞아. 체력을 비축해야 해. 7일은 긴 시간이야. 그는 2층으로 올라갔다. 하나씩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서준도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203호.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는 단순한 방. 창문 밖으로는 깊은 숲만 보였다. 달빛도 닿지 않는 어둠. 서준은 침대에 앉아 파일을 다시 펼쳤다. 2018년 7월 23일. 그날 밤 한강대교에서 일어난 일.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선명했다. 누가 이걸 찍은 거야? 누군가 그날 밤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7년 동안 증거를 모았다. 서준은 파일을 침대 밑에 숨겼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서준은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가 자신의 방 앞에서 멈췄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았다. 누구세요? 서준이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 아직 밖에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림자가 사라졌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발소리. 그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 뭐지? 서준은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1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 서준은 복도로 나왔다. 다른 방문들도 하나씩 열렸다. 유나, 강철민, 송미연이 나왔다. 무슨 소리예요? 유나가 물었다. 1층에서 들렸어요. 4명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은 조용했다. 하지만 화장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강철민이 앞장서서 화장실 문을 열었다. 한지호가 창문을 부수고 있었다. 손에는 의자 다리를 들고 있었고 창문은 반쯤 깨져 있었다. 한지호, 뭐 하는 거야? 한지호가 뒤돌아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나가야 해.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안 돼요. 규칙 따위 집어치워. 여기 있다간 다 죽어. 한지호는 다시 창문을 내리쳤다. 창문이 완전히 깨졌다. 철창 너머로 밖이 보였다. 하지만 철창은 굵고 튼튼했다. 소용없어요. 철창이 있잖아요. 송미연이 차갑게 말했다. 한지호는 미친 듯이 철창을 흔들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 돼. 안 돼. 그가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화장실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기계음 같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규칙 위반입니다. 사방의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지호 씨, 당신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칙 위반입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 아니, 여러 명의 발소리.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모두 하얀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한지호 씨, 우리와 함께 가시죠. 안 돼. 나 줘. 한지호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가면을 쓴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갔다. 도와줘요. 제발. 한지호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불이 다시 켜졌다. 가면을 쓴 사람들도 한지호도 사라지고 없었다. 4명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모였을 때 한지호가 보이지 않았다. 한지호 씨는요? 이정훈이 물었다. 어젯밤 일을 모르는 듯 했다. 어젯밤에 탈출을 시도했어요. 서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끌려갔어요. 가면 쓴 사람들한테. 거실 스크린이 켜졌다. 하얀 가면이 나타났다. 좋은 아침입니다. 첫날 밤은 잘 보내셨나요? 한지호는 어디 있어? 박태수가 소리쳤다. 한지호 씨는 규칙을 어겼습니다. 어젯밤 자정 탈출을 시도했죠.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한지호가 창문을 깨고 나가려는 모습. 규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한지호 씨는 첫 번째 심판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안 돼. 유나가 비명을 질렀다. 오늘 밤 자정 한지호 씨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참관하셔도 좋고 방에 계셔도 됩니다. 우리가 투표도 안 했는데. 이정훈이 항변했다. 규칙 위반자는 투표 없이 즉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한지호를 제외한 6분이 투표하세요. 화면이 꺼졌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후 6시 6명은 거실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투표용지와 펜이 놓여 있었다. 투표를 시작합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자신을 제외한 5명 중 1명. 백지는 무효표입니다. 유나가 울먹였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 내일 죽는 거잖아요. 하지만 안 하면 무작위로 선택된다고 했어요. 이정훈이 말했다. 각자 투표용지를 받았다. 서준은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누구를 적어야 하나? 유나? 가장 약해 보이지만 죄가 없어 보인다. 송미연? 냉정하지만 유능해 보인다. 서준은 한 이름을 적었다. 종이를 접어 상자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투표를 마쳤다. 강철민이 상자를 열어 표를 확인했다. 박태수 2표, 송미연 2표, 이정훈 1표, 최유나 1표. 동점이었다. 동점이면 어떻게 되죠? 유나가 물었다. 재투표합니다. 박태수와 송미연 중 1명을 선택하세요. 박태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깐 이건 불공평해. 왜 나를? 조용히 하세요. 투표는 공정했어요. 송미연이 차갑게 말했다. 재투표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빨랐다. 강철민이 개표했다. 박태수 4표, 송미연 2표. 박태수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건 살인이야. 당신들 모두 살인자야. 우리가 만든 규칙이 아니에요. 이정훈이 조용히 말했다. 박태수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다. 거실에 남은 5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내일 밤 유나가 말을 잇지 못했다. 시계가 오후 11시 50분을 가리켰다. 한지호의 심판 시간이 다가왔네요. 송미연이 일어났다. 보러 가시는 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가볼게요. 뭐가 일어나는지 확인해야죠. 송미연이 2층으로 올라갔다. 잠시 망설이던 강철민도 뒤따라갔다. 서준도 일어났다. 저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정훈과 유나만 거실에 남았다. 심판의 방. 붉은 불빛 아래 한지호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얼굴은 멍들어 있었다. 여러분 오셨군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한지호 씨의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장에 스크린이 켜졌다. 2020년 6월 2일이라는 날짜. 한지호 씨, 이날 부산 해운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한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대답하세요. 나는. 당신은 한 여성을 바다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익사했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해변의 CCTV. 한지호와 한 여성이 다투는 모습. 그리고 여성이 물에 빠지는 장면. 안 돼. 그건 사고였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쳤죠. 나는 두려웠어. 죄를 인정합니까? 침묵. 인정합니까? 인정해. 한지호가 울먹였다. 나는 죄인이야. 스크린이 꺼졌다. 고백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강철민이 물었다. 한지호 씨는 격리됩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방 구석에 금속 문이 열렸다. 어둠 속. 들어가세요, 한지호 씨. 한지호의 묶인 끈이 풀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제발.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그는 금속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첫 번째 심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서준과 송미연, 강철민은 말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복도에서 유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긴 밤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서준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한지호가 격리실로 끌려가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내일은 박태수 차례.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될까? 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는 모양이었다. 거실에 모였을 때 6명 중 1명이 또 보이지 않았다. 이정훈 변호사는요?
강철민이 물었다. 아직 안 일어났나? 송미연이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이정훈이 내려왔다. 죄송합니다. 늦잠 잤네요. 그의 얼굴도 수척했다. 누구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다. 테이블 위에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빵, 과일, 커피. 누가 준비한 거죠? 유나가 물었다. 아마 가면 쓴 사람들이겠죠. 송미연이 커피를 마셨다.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아무도 음식에 손대지 않았다. 독이 들었을 수도. 박태수가 중얼거렸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면 훨씬 쉬운 방법이 많죠. 이정훈이 빵을 집어먹었다. 게임을 계속하려면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니까. 하나씩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대화하지 않았다. 오늘은 뭘 하죠? 유나가 물었다. 오후 6시 투표까지. 8시간 강철민이 시계를 봤다. 그냥 기다리는 건가요? 탈출구를 찾아야죠. 서준이 말했다. 어제 제대로 못 찾았어요. 다시 둘러봅시다. 송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요.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6명은 다시 저택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1층 부엌, 창고, 화장실, 2층 침실들, 심판의 방, 3층 다락방. 하지만 모든 창문에는 철창, 모든 문은 잠겨 있거나 철판으로 막혀 있었다. 지하실은요? 유나가 물었다. 어제 갔었잖아요. 다시 가보죠. 뭔가 놓친 게 있을 수도. 6명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어제와 똑같았다. 텅 빈 테이블, 콘크리트 벽. 서준이 벽을 두드려 봤다. 쿵쿵. 속이 빈 소리는 나지 않았다. 혹시 벽 뒤에. 강철민도 벽을 살폈다. 구석구석. 여기. 그가 벽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다른 곳보다 색이 약간 달랐다. 최근에 시멘트를 바른 것 같아. 뭔가 숨긴 건가요? 아니면 막은 거겠지. 원래 통로가 있었는데. 박태수가 벽을 주먹으로 쳤다. 부술 수 있을까요? 도구가 있으면. 바로 그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가면의 목소리. 모든 가능성은 이미 차단했습니다. 게임에 집중하세요. 당신은 대체 누구야? 박태수가 소리쳤다. 왜 우릴 여기 가뒀어? 뭘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그리고 심판. 무슨 권리로? 권리? 여러분이 죽인 사람들은 권리가 없었나요? 침묵. 여러분은 모두 살인자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고 아무도 벌받지 않았죠. 그래서 당신이 벌을 주겠다는 거야? 송미연이 차갑게 물었다. 정확합니다. 법이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건 사적 제재야. 불법이라고. 이정훈이 항변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불법? 변호사님, 여러분이 한 일도 불법 아닌가요? 스피커가 꺼졌다. 오후 2시 6명은 거실에 모여 있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유나가 울고 있었다. 송미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철민은 눈을 감고 있었다. 박태수는 계속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의 차례가 오늘 밤이었다. 부탁이 있어요. 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투표에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뽑아주실 수 없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제발요.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어제 투표는 공정했어요. 송미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이미 결정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투표하면 규칙이에요. 어제 선택된 사람이 오늘 밤 심판받는 거. 박태수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요. 이정훈이 고개를 돌렸다. 차마 볼 수 없다는 표정. 강철민이 일어났다. 박태수 씨,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처지예요. 당신만 특별할 순 없어요. 그럼 당신은 심판받아도 괜찮아요? 강철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태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다. 불쌍하네요.
유나가 작게 말했다. 우리 모두 불쌍해요. 송미연이 대답했다. 오후 6시. 투표 시간이지만 어제와 달랐다. 이미 심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 오늘의 투표를 시작합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박태수 씨는 이미 어제 선택되었으므로 오늘은 내일 밤 심판받을 사람을 뽑습니다. 5명이 투표용지를 받았다. 박태수는 제외. 서준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누구를 선택해야 하지? 유나? 가장 약하다. 하지만 젊다. 송미연? 냉정하지만 유능하다. 강철민? 나이가 많다. 이정훈? 믿을 만하다. 서준은 한 이름을 적었다. 개표 시간. 강철민이 상자를 열었다. 최유나 3표, 송미연 1표, 이정훈 1표. 유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요? 죄송합니다. 이정훈이 고개를 숙였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일 밤. 그녀가 중얼거렸다. 내일 밤이 제 차례구나. 자정이 가까워졌다. 박태수는 이미 심판의 방으로 올라갔다. 스스로 저항하지 않았다. 5명은 거실에 남아 있었다. 보러 가실 건가요? 서준이 물었다. 저는 안 갈래요. 유나가 말했다. 저도 패스하겠어요. 이정훈도 고개를 저었다. 송미연과 강철민만 일어났다. 확인해야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서준도 따라갔다. 심판의 방으로. 2번째 심판. 심판의 방. 붉은 불빛 아래 박태수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묶이지 않았다. 스스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풀려 있었다. 이미 체념한 표정. 박태수 씨 환영합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의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장에 스크린이 켜졌다. 2019년 9월 14일이라는 날짜가 나타났다. 이날 청담동 건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세요. 사고였어요. 사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건설 현장.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 그리고 한 남자가 비계에서 떨어지는 장면. 이 남자의 이름은 김동욱. 40세. 2 아이의 아버지였죠. 박태수의 어깨가 떨렸다. 당신은 현장 안전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예산이 부족했어요. 회사에서 비용을 줄이라고. 그래서 안전장치를 건너뛰었군요. 그 결과 김동욱 씨는 12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사고 보고서가 나타났다. 당신은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작업자의 부주의로 만들었죠.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그냥 지시를 따른 것뿐이에요. 지시? 그 지시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화면에 한 여성과 2 아이의 사진이 나타났다. 김동욱 씨의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태수가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큰 소리로. 인정합니다. 나는 살인자예요. 박태수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돈 때문에, 회사 때문에 한 사람을 죽였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스크린이 꺼졌다. 고백을 받았습니다. 방 구석에 금속 문이 열렸다. 박태수 씨 들어가세요. 박태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제발 빛 좀 켜줘요. 너무 어두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박태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혔다. 서준과 송미연, 강철민은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예상대로예요. 고백하고 격리됐어요. 송미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내일은 제 차례구나.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잠이나 자요.
내일 생각하죠. 강철민이 말했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틀이 지났다. 남은 건 5일. 한지호와 박태수가 격리됐다. 내일은 유나 차례. 그 다음은 어쩌면 자신일지도 모른다. 서준은 침대 밑에서 파일을 꺼냈다. 2018년 7월 23일.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다. 한강대교, 빗속, 그리고 노크 소리. 서준은 파일을 재빨리 숨겼다. 누구세요? 저, 유나예요. 문을 열자 유나가 서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네. 유나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가에 앉았다. 무서워요. 내일 제가 저 방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유나 씨, 서준 씨는 2018년 7월 23일에 뭘 하셨어요? 서준은 움찔했다. 그건 말 안 해도 돼요. 저도 말 안 할 거예요. 유나가 창밖을 바라봤다. 근데 있잖아요. 전 사실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 저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요. 서준이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모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서준 씨도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유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세 번째 날 아침. 거실에 모인 사람은 5명. 서준, 이정훈, 송미연, 강철민, 유나. 오늘부터는 우리 5이네요. 이정훈이 말했다. 2명이 사라졌어요. 앞으로 더 사라질 거고. 송미연이 커피를 마셨다. 어제 투표로 오늘 밤은 유나 씨 차례죠. 그럼 오늘 투표는 내일 밤 차례를 정하는 거겠죠. 강철민이 말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도 먹지 않았다. 유나 씨 괜찮아요? 서준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갑자기 거실 스크린이 켜졌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면의 목소리.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강철민이 물었다. 오늘부터는 게임에 변화를 줄 겁니다. 변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서로의 죄에 대해서. 화면이 5개로 분할되었다. 각자의 이름이 표시되었다. 오늘부터 매일 한 사람의 과거를 공개합니다. 투표 전에. 안 돼. 유나가 소리쳤다. 그건 규칙에 없었잖아요. 규칙은 제가 만듭니다. 그리고 게임은 더 흥미로워져야죠. 화면에 유나의 사진이 크게 나타났다. 최유나 씨, 2023년 11월 5일. 당신이 한 일을 모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돼. 제발. 유나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면은 계속되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CCTV 영상. 그리고 유나와 한 남자. 화면에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나타났다. 밤 10시경. CCTV 영상이었다. 유나와 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이 남자는 정민호. 서울대학교 조교수였습니다. 가면의 목소리가 설명했다. 그리고 최유나 씨의 지도교수였죠. 유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안 봐도 돼요. 서준이 말했다. 아니에요. 송미연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 모두 봐야 해요. 투표하기 전에 알아야죠. 화면이 계속되었다. 유나와 정민호가 캠퍼스 구석진 곳으로 갔다. 건물 뒤편.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모습.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격렬해 보였다. 그리고 유나가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병. 정민호의 얼굴에 액체를 뿌렸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최유나 씨는 황산을 사용했습니다. 가면의 목소리. 정민호 교수는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한테 화면이 전환되었다. 다른 영상들이 나타났다. 정민호가 유나를 연구실로 부르는 장면들. 밤늦게 혼자서 정민호 교수는 2년 동안 최유나 씨를 성추행했습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정민호가 유나에게 보낸 메시지들. 노골적이고 협박적인 내용. 유나 씨는 여러 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학점과 졸업을 인질로 삼았죠. 이정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유나 씨는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화면이 꺼졌다. 하지만 복수는 복수입니다. 법이 아닌 사적 제재. 그것이 유나 씨의 죄입니다. 스피커가 꺼졌다. 유나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다들 알았네요. 제가 뭘 했는지. 서준이 유나 옆에 앉았다. 그 사람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거의 죽일 뻔했어요. 정당방위 아니었나요? 이정훈이 물었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그 정도 성추행이라면 충분히 항변할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신고하지 않았어요. 복수했죠. 법정이 아니라 제 손으로.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에요. 송미연이 입을 열었다. 유나 씨가 한 일은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하지만 송미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도 오늘 밤 심판은 받아야 해요. 규칙이니까. 강철민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 모두 그래. 이유가 있든 없든 죄는 죄야. 오후 6시. 투표 시간. 4명이 투표용지를 받았다. 유나는 제외. 내일 밤 심판받을 사람을 선택하세요. 서준은 펜을 들었다. 유나의 과거를 알고 나니 더 복잡했다. 우리 모두 이유가 있었던 거겠지. 서준은 한 이름을 적었다. 개표 시간. 강철민이 상자를 열었다. 송미연 2표, 강철민 1표, 이정훈 1표. 송미연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어요. 제가 가장 냉정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정훈이 말했다. 누군가는 선택되어야 했어요. 송미연이 일어났다. 괜찮아요. 받아들일게요.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갔다. 차분하게. 자정이 가까워졌다. 유나는 이미 심판의 방으로 갔다. 송미연과 함께 가줘서 고마워요. 유나가 말했다. 내일은 제 차례니까. 미리 봐두는 거예요. 송미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심판의 방. 유나가 의자에 앉았다. 손은 묶이지 않았다. 최유나 씨.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의 죄는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고백만 하면 됩니다. 저는. 유나가 심호흡을 했다. 저는 정민호 교수에게 황산을 뿌렸습니다. 2년 동안의 성추행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후회합니까? 침묵. 후회합니까? 아니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벌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판사는 아니었죠. 판사가 뭘 해줬나요? 신고해도 무마되고 증거 없다고 묵살되고. 저는 제 손으로 정의를 실현했어요. 정의? 가면이 웃었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네. 유나가 소리쳤다. 그것이 제 정의예요. 스크린이 꺼졌다. 흥미롭군요. 후회하지 않는 최초의 참가자. 그럼 저는 격리됩니다. 규칙이니까. 금속 문이 열렸다. 유나는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나 씨. 송미연이 불렀다. 유나가 뒤돌아봤다. 용감했어요. 송미연이 말했다. 유나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4번째 날 아침. 거실에 모인 사람은 4명. 서준, 이정훈, 송미연, 강철민. 절반이 사라졌네요. 이정훈이 말했다. 원래 7이었는데. 앞으로 3일. 강철민이 시계를 봤다.
3일 후면 게임이 끝나요. 그럼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 넷 전부일까요? 서준이 물었다. 아니면 더 줄어들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갑자기 스크린이 켜졌다. 좋은 아침입니다. 4분. 가면의 목소리. 오늘부터 게임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또 뭔데? 강철민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오늘부터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나타났다. 선택 1 투표하여 1명을 심판에 보낸다. 선택 2 자발적으로 1명이 심판을 받는다. 그 대가로 다른 3명은 하루를 건너뛴다. 건너뛴다? 네. 선택 1을 고르면 내일은 투표도 심판도 없습니다. 하루를 평화롭게 보낼 수 있죠. 대신 누군가 자발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거네요. 송미연이 말했다. 정확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지 기대되는군요. 스크린이 꺼졌다. 4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떻게 할까요? 이정훈이 물었다. 누가 자발적으로 나서겠어요? 송미연이 비웃었다. 그럼 투표하는 수밖에. 잠깐. 서준이 말했다. 어차피 오늘은 송미연 씨 차례잖아요. 그럼 선택 1을 고르면 내가 오늘 심판받고 나머지 3명은 내일을 건너뛰는 거죠. 송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이네요. 하지만 뭐예요? 어차피 제 차례예요. 선택 2가 더 이득이죠. 송미연이 일어났다. 결정했어요. 저는 선택 1을 고르겠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정훈이 물었다. 괜찮지 않아도 해야죠. 이게 최선이니까. 송미연이 창밖을 바라봤다. 사실 전 이미 각오했어요.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서준이 물었다. 송미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밤 오후 8시 송미연은 심판의 방으로 향했다. 같이 갈까요? 서준이 물었다. 아니요. 혼자 가고 싶어요. 송미연은 계단을 올라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3명은 거실에 남았다.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요? 서준이 중얼거렸다. 선택 1을 고른 게요? 이정훈이 물었다. 아니요. 이 게임 자체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강철민이 한숨을 쉬었다.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린 이미 여기 있으니까. 자정. 심판의 방에서 송미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스피커를 통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2021년 1월 30일. 저는 제 회사 직원 1명을 해고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 회의실. 송미연과 한 남자. 그의 이름은 김태영. 35세. 가장이었죠. 저는 그가 횡령을 했다고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3사람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왜죠? 정말 횡령을 한 게 아니었나요? 가면이 물었다. 아니요. 그는 무고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비리를 알아챘습니다.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났다. 회사 장부 조작 탈세 증거들. 그래서 입막음을 한 거군요. 네.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 김태영 씨는 침묵. 대답하세요. 자살했습니다. 한 달 후에 거실에 3사람이 숨을 죽였다. 명예가 실추되고 취업이 안 되고 가족이 떠나갔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죽인 겁니다. 네. 제가 죽였어요. 송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후회합니까? 매일 후회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회사를 운영했죠. 그 돈으로. 죄송합니다. 금속 문이 열렸다. 송미연 씨. 들어가세요. 송미연은 일어났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이제 셋이네요. 서준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일은 건너뛰고 모레가 5째 날. 이정훈이 말했다. 그럼 모레 투표하고 6째 날 밤에 또 1명이 심판받는 거죠. 강철민이 마무리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중 누가? 바로 그때 어디선가 굉음이 들렸다. 쿵. 저택 전체가 흔들렸다. 뭐야? 세 사람이 일어났다. 또다시 굉음. 쿵. 쿵. 지하에서 들려요. 서준이 소리쳤다. 세 사람은 지하실로 달려갔다.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실 벽에 금이 가 있었다. 아까 강철민이 발견했던 그 벽. 시멘트로 막았던 그 벽. 금이 점점 커졌다. 그리고 벽이 무너졌다. 먼지가 가라앉자 뒤에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났다. 좁은 통로. 그 끝에 희미한 불빛. 이게 뭐야? 강철민이 중얼거렸다. 통로 입구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을 원한다면 들어오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통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둠이 그들을 삼켰다. 1편 끝. 2편에서 계속.